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데이로 휴장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내용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8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다시 올라섰었죠. NDF에서도 1319원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뭐 10년물 국채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X는 13.25까지 상승을 좀 했다는 점, 이런 점 좀 감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8일에 TSMC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월가 이 분석가들은 이 적극 매수 추천전이라고 하죠. 이 8분기 연속 EPS 추정치를 좀 상회한 바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EPS 추정치와 매출 추정치는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휴장인 관계로 유럽 증시 흐름을 좀 먼저 잠깐 볼게요. 네, 유럽 증시. 자, 유럽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유럽 증시는 대부분 좀 약세로 마감을 좀 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독일 닥스 지수랄지, 뭐 프랑스, 뭐 듬성듬성 뭐 상승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잠깐 볼게요. 네, CNBC에서 보게 되면 유럽 이제 지수 동향 한번 보시죠. FTSE. 그러니까 지금 뭐 약 0.39% 하락, 뭐 독일 닥스 지수는 0.49, 그 다음에 이제 스톡스 600, 뭐 0.54. 그러니까 대부분 하락 마감한 지수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 이제 증시 글로벌 증시 등락률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어떤 외세의 변동성에 그대로 영향을 좀 받죠. 네,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이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 계속 들리니까 좀 미안했나? 뭐 9거래일 만에 소폭, 소폭입니다. 소폭. 소폭 상승 좀 했죠. 이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0.94 포인트, 그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8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뭐 반짝 상승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락했다가 어제는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뭐 추세 전환을 예고한다,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내준 상태가 되어 있고, 최근 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일본 증시죠. 일본 증시. 일본 증시도 주간에 뭐 대부분의 증권사가 좀 거래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 증시의 뭐 지수 관련 레버리지 ETF가 뭔가, 인버스 ETF가 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일본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정배열 추세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도 좀 추려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 뭐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머징 마켓에, 아시아 이제 이머징 마켓에 분류되어 있는 건 이제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 증시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생각이 듭니다. 역시 워렌 버핏이구나.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주 뭐 투자했다는 소식이 예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더블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대단하죠. 대만 가권 지수는 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지수가 약하고 그 중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좀 약한 모습입니다. 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는 4.9% 하락했죠. 중국 상해 지수는 3.0입니다. 3.0% 하락. 대만 가권 지수는 2.3% 하락했죠. 그러니까 하락률이 가장 크죠, 코스피가. 뭐 상승률 차이 큰 건 일본의 니케이. 나스닥도 물론 연초 대비 하락은 했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하락폭이 코스피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흐름이 왜 그러냐? 일단 이머징 마켓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기간, 뭐 연말 배당 차익 거래 계속 지속적으로 좀 팔았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냐? 뭐 그런 모멘텀도 적죠. 아울러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치 또 하에 이런 이제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뭐 CS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랄지 이런 연초 모멘텀 이제 효과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둔화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발목을 좀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어제는 이 코스닥 시장마저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 코스피고요. 네, 코스닥이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21선을 그냥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 보게 되면 이때 지수 차트는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여기 한번 깼다가 여기였죠. 이날부터 한 번도 종가상 깨트린 적이 없는데 어제 깨트렸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깨트린 다음에 바로 뭐 계속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전만큼 탄력이 강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닥에 대한 대응도 테마주, 섹터 이런 부분도 지난주부터는 제가 뭐 내동매매나 추격매매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서서히 탄력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딱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흐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자체도 뭐 만만치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바통을 이제 미리 빠진 이 코스피가 8거래 연속 하락하고 어제 소폭 반등을 보였던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좀 유입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 만약 그 매기가 코스피로 이동한다면 가장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양시장 천천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다시 위로 가보시죠. 뭐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코스닥 2차전지뿐만 아니라 거래소 2차전지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갤럭시 S24 AI 공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제주반도체나 네오셈 뭐 엑시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크게 올랐었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등도
4, 5%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GPT 스토어 관련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도 반등을 보여줬죠. 이스트 소프트라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군들. 뭐 과열 한컴은 지금 과열 종목이죠.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됐었죠, 이제. 반면에 뭐 반도체 또 소부장주들은 좀 다소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실적 둔화 우려 여기에도 있지만은 이 테슬라가 주말에 3% 넘게 하락을 했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서 이 전고체 관련주만 일부 종목군들 상승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 분석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거래량 증가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뭐 이 정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뭐 가장 좋은 건 1번은 추세가 정배열이어야 됩니다. 정배열. 네, 정배열 추세가 됩니다. 정배열 추세. 정배열 추세라면 주가가 이제 적어도 뭐 5일선, 21선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뭐 여기 약간 21선 위에 있더라고요. 밑에 60일, 뭐 이렇게 121선 이런 정배열 추세에 있는 거. 이게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배열이 왜 좋냐면 정배열은 매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 시 매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배열은 반등 시 매도 심리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배열 차트가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쏟았다고 치죠. 이렇게 이 정도 그냥 100만 주 쏟았다고 치죠. 100만 주 예를 들어자면 100만 주 100만 주 들어오면서 주가가 양봉이에요. 한 10% 올랐다고 치죠. 근데 그 다음날 이날 이제 뭐 첫 거래가 들어올 때 공략 포인트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거래량 체크하다 보니까 장 끝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거래가 들어왔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네. 전일 대비해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음봉이 날 때 거래량이 이 전날 100만 주보다 훨씬 많다. 한 150만 주, 200만 주. 그러면 이제 메리트가 좀 적죠. 근데 한 70만 주, 50만 주.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적은 상태겠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한 번 더 음봉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양봉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양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올구나. 아니면 양, 양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날은 좀 거래가 좀 들어오는 거죠. 이런 패턴에 속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뭐 트레이딩을 좀 감안하시면 되는데 최근 보게 되면 요거 있죠. 인터넷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어제장 상승 나왔거든요. 지난 금요일자는 좀 하락했고요. 근데 이제 명분은 토스 상장에 따른 인터넷 재평가인데 지난주 목요일날 거래가 크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쉬었다가 어제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자 역시 목요일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 얘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초반에 기사가. 그러면서 이런 이제 5 관련주가 이제 올랐었죠. 금요일 날은 좀 쉬었다가 어제 다시 올라가는 양음양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시장이 추세가 좀 좋아질 때까지 시황이나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간다.
서두르지 마라.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한다면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보시죠. 뭐 수급 뭐 안 봐도 답답하죠? 네, 봐도 답답한 그런 수급 추이고요. 차트가 봤고요. 어제 특징주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EU 합병 승인 임박에 강세를 보였고, GTP 스토어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 뭐 증권사 추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물류 대란 우려 때문에 뭐 흥하해운이랄지 동방이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 어제 장에서 좀 강했습니다. 자, 크게 수급 흐름은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 뭐 카카오뱅크도 껴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은 어제 하락한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그래도 이제 카카오가 좀 껴있죠. 연기금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네들도 이제 거래량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이른바 온디바이스 A 관련주,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세 분출하고 있는 엔캠, 기관은 엠노하고 ISC, 동진세미케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는 ISC를 순매수했네요. 어제장 시간의 단위가 한번 흐름 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시게 되면 SH에너지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 개별 완전 뭐 개별 종목군들이죠. 뭐 하락 종목, 시간의 하락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고요. 한미사이언스 시간에서 3.23% 하락했네요. 아시아나 IDT 소폭 하락 모습이고,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이제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은 세로닉스, NNF가 3.74%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한 종목은 고바이오랩, 컴퍼니 K, 뭐 인탑스, 빗셈전자, 뭐 이런 종목들인데, 뭐 일부 이제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군들, 뭐 시황, 뉴스, 공시 꼭 좀 찾아보시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죠. 네, 그런 점 한번 좀 찾아보시란 말씀 드리겠고요. 뭐 앞서 말씀대로 오늘 이제 미국장은 뭐 휴장이었고요. 네, 1월 16일자 잠깐 볼까요? 일정. 네, 1월 16일 오늘 이제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나 HB 인베스트먼트라는 공모주 청약이 이틀에 걸쳐서 예정돼 있고, 오늘 밤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공모주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공모주 가지고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뭐 공모주 미리 얼마 가격에 배정해서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꼭 조심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